안녕하세요. 올해 70세 피부질환 전문의 박민정입니다. 진료는 40회 넘게 해왔고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에 나갑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던 적 있습니다. 피부가 꺼져 있고 입 옆에 주름이 깊어져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하시길래 이렇게 탱탱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비싼 건 안 써요. 습관만 지켜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냐고요? 그 말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나이를 안 봅니다. 피부는 어떻게 만졌는가를 기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화장품 바꿔도 뭐가 달라지나? 요즘은 입 옆 꺼짐이 자꾸 신경 쓰인다. 나만 이렇게 꺼진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늙는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피부는요, 작은 반복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계도 레이저도 병원 시술도 아닙니다. 단 3분. 손으로 피부를 깨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전문적으로는 혈행 활성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피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병원에서 직접 써본 진짜 방법으로 돈 안 드는 피부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피부에 뭔가를 발라도 그대로 겉도는 것 같고 얼굴이 푹 꺼진 느낌이 들어서 사진 찍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요. 예전엔 분명 입가가 도톰했는데 이제는 말할 때마다 꺼진 자리가 눈에 띄고 웃을 때 생기던 잔주름이 이제는 펴지지 않는 선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 제 환자 중에 전남 여수에 사시는 74세 김정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웃고 나면 얼굴이 다시 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웃고 나면 주름이 그대로 남아요. 아예 자리 잡은 것처럼. 그 말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피부는요, 움직임을 계속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접힌 선이 피부 안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팔자 주름이고 입 옆 꺼짐 그리고 볼 아래 처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피부 속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 안에 탄성을 잡아주는 그물망 섬유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눌러도 금방 펴지고 움푹 들어가도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속 수분이 줄고 그물망 역할을 하던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얼굴의 지지대가 약해지죠. 그 상태에서 계속 말하고 웃고 입을 움직이면 항상 접히는 부위가 생기고 그게 점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주름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력과 수분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햇빛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말리고 콜라겐을 파괴하고 주름을 더 빨리 만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햇빛을 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침 햇빛은 꼭 쬐셔야 합니다. 햇빛을 적당히 받으면 몸속의 호르몬이 조절되고 피부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특히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햇빛이 아직 부드러울 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창가나 베란다에서 햇살을 얼굴이나 손등에 닿게 해주세요. 이건 피부를 밝게 하고 밤잠도 편하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반대로 햇빛이 강한 한낮에는 피부를 꼭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모자, 얇은 목도리, 양산 이런 걸 챙겨주시고 햇빛이 강할 땐 그늘을 찾아 걸어주세요. 꼭 비싼 선크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피부를 덮어주는 보호 습관만 잘 지켜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얼굴 찡그리는 습관입니다. 미간에 힘을 주는 버릇, 밥 먹을 때 한쪽만 씹는 습관, 말할 때 턱을 내미는 버릇. 이런 것들이 다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가끔씩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것보다 속에서 마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물 마시는 걸 자주 잊으시는 경우가 많죠. 하루에 6잔 정도는 꼭 마셔주셔야 합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입에 머금듯 마셔주시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덜 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자고 계셔야 피부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화장품보다 먼저 챙겨야 할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피부가 회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잠잘 때 회복합니다. 그 시간에 피부가 편안해야 바르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흡수가 잘 됩니다. 결국 겉에서 바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속부터 생활 습관부터 도와줘야 피부가 진짜로 달라집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이미 생긴 주름인데 이걸 어떻게 되돌리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주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피부를 접히지 않게 하세요. 주름이 생기는 건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꺾이고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마르고 탄력이 빠지면 결국 금이 간 종이처럼 펴지지 않는 선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속에서부터 힘을 받으면 그 접히는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겉에서 바르기 전에 피부가 접히지 않도록 만드는 것.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 온도를 지키고 피가 잘 돌게 하고 성분이 제대로 스며들게 도와주는 겁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김정희 어르신 얘기 기억하시죠? 이분이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크림 하나만 정해서 피부 온도를 먼저 따뜻하게 만들어준 다음 그 위에 얇게 펴 바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채 안 돼서 다시 내원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원장님, 웃고 난 뒤에 주름이 덜 남아요. 예전에는 그대로 주름이 따라 붙었는데 요즘은 한참 있다가야 살짝 생겨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울을 보며 확연히 변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피부는 속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작게 바뀝니다. 피부는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반복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는 피부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돈 2,000원짜리 약국 크림 하나로도 충분히 피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단 아무렇게나 바르면 안 됩니다. 이 크림이 효과를 내려면 3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피부 온도입니다. 차가운 피부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안을 마친 직후 피부가 미지근하고 수분감이 살짝 남아 있을 때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둘째, 얇고 고르게 펴 바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손바닥에 먼저 덜어 살짝 체온으로 데운 다음에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셋째, 반복입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경험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하루라도 건너뛰면 피부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게 피부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원장님, 그 크림이 도대체 뭐예요? 저도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드리기 전에 꼭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영상은 단순한 화장품 소개가 아닙니다.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회복시키는 실천 방법을 여러분께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 대신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는 과학적이고 검증된 루틴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제게는 다음 콘텐츠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 크림의 정체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건 약국에서 파는 일반 보습 크림입니다. 이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병원 연고처럼 생겼고 가격은 2,000원 남짓입니다. 이제 종이에 적어주세요. 아데노신, 판테놀, 글리세린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약국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데노신, 판테놀, 글리세린은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는 성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깊은 주름 완화에 효과가 있고, 글리세린과 판테놀은 피부 겉이 마르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싼 화장품과 성분을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광고비와 포장지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크림을 세안 후 수분 로션을 아주 소량 바른 뒤 가장 말랑해진 피부 위에 덧바릅니다. 그리고 눈가, 입가, 볼 아래는 한 번 더 톡톡 덧발라 줍니다.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비결이라면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크림 성분 중 특히 중요한 게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피부 안쪽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늘어진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땐 피부가 탱탱하죠? 그건 이 콜라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줄어들어요. 아데노신은 피부한테 다시 콜라겐 좀 만들어 봐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럼 피부가 조금씩 다시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판테놀입니다. 이건 약국에서 상처 치료제에도 들어갑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나기 쉬운 분들께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 번째는 글리세린입니다. 수분을 꼭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른 피부가 덜 접히게 해주니까 주름이 덜 생기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비싼 게 아니라도 피부는 정말 잘 반응합니다. 피부 변화는 단지 거울 속 얼굴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분 그리고 하루하루의 태도까지도 바꿔줍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71세 이병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습니다. 말씀도 짧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진료 끝 무렵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혹시 피부나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그제서야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엔 거울도 잘 안 봐요. 볼이 꺼져서 그런지 혼자 늙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부 온도, 흡수, 반복 루틴과 2,000원 크림 사용법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단 꼭 하루도 빠짐없이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죠. 그 후 한 달 뒤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먼저 인사를 활짝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 요즘 산책 나가면 사람들이 얼굴 좋아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저보고 젊어지셨다고까지 했어요. 이병석 어르신의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얼굴이 달라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태도의 회복입니다. 피부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표정이 얼굴 위에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루틴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제가 이 루틴을 어르신들께 말씀드릴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이 하지 마세요. 딱 하루에 하나씩만 하세요. 혹시 이런 습관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세수하자마자 바로 안 바르고 피부가 다 말라버린 다음에 크림 바르시는 분, 속은 너무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으시는 분, 또는 눈가만 바르고 턱이나 목은 안 바르시는 분, 이 세 가지는 다 피부가 흡수를 못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좋은 걸 발라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는 자가진단 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점검해 보세요. 세수 후 5분 안에 바르고 계신가요? 크림을 손바닥에 덜어서 데워 바르시나요? 눈입가 외에 목, 귀 밑도 챙기시나요?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반복하시나요?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온다면 지금 루틴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월요일엔 새알만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수건으로는 꼭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그게 첫 준비입니다.
화요일에는 손바닥을 쓰는 날입니다. 크림을 손바닥에 덜어서 가볍게 체온으로 데워주세요. 그 손으로 피부를 감싸듯 바르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수요일은 집중 부위 관리입니다. 눈가, 입가 그리고 볼 아래. 주름이 먼저 생기는 그 자리만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주셔야 합니다. 목요일엔 손바닥 마무리를 하세요. 크림을 바른 후 양손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 얼굴 전체를 감싸주세요. 그 온기가 피부 안쪽까지 전해집니다. 금요일은 잠깐 쉬는 날입니다. 크림을 바르고 나서 10분 정도 앉아서 쉬어주세요. 성분이 스며들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피부한텐 큰 선물입니다. 토요일은 목 관리하는 날입니다. 목도 얼굴입니다. 귀 및 턱 및 쇄골선까지 같은 크림을 살짝 펴 발라주세요. 여긴 잊기 쉬운 곳이지만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했어. 피부는 정성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다정히 대할수록 얼굴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피부는 반복을 기억합니다. 탄력이 줄어든 것도 주름이 생긴 것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매일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만드는데 비싼 기계도 고급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세안 후 따뜻한 손으로 단 한 가지 크림을 바릅니다. 그게 저를 지켜준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이고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피부만 조금 더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바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바르지 않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는 비싼 거 썼는데 왜 효과가 없죠?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비싼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피부는 가격을 모르거든요. 피부는 성분만 기억합니다. 비싼 화장품에는 광고비, 연예인 모델료, 예쁜 포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사고 나면 좋을 것 같다는 기분은 들죠. 하지만 피부는 기분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지 성분이 맞는지 그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비싸야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맞는 성분이 들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피해야 할 화장품 성분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쓰고 계신 화장품에 그 성분이 들어있다면 오늘부터 멈추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광고에선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돈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법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시 밝게 살아볼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얼굴 위로 다시 떠오르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피부에 또 여러분의 하루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